중고차 구입이 걱정되시나요? 정비딜러 영범이에 방문하시면 정비사가 동행하여 차량 상담부터 무료 시운전, 리프트 점검으로 고질병을 꼼꼼하게 체크해드립니다. 판매부터 AS까지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아반떼 신차가 3천만 원이 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미 아반떼 하이브리드 풀옵션은 3,449만 원이고요. 1.6 가솔린 풀옵션도 2,963만 원이에요. 이제 곧 풀체인지가 되면 가솔린은 3천만 원, 하이브리드는 3천만 원 중반이 넘어갑니다. 아반떼가 얼마나 좋아졌길래 이렇게 신차 가격이 높아진 걸까요? 비슷한 금액으로 구매가 가능한 중고 G80과 비교해보니까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3천만 원 정도면 보증기간이 약간 남은 G80을 중고로 구매하실 수가 있는데요. 어떤 차를 사는 게 더 이득일까요? 확실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두 대 모두 준비를 해놨고요. 이 아반떼는 실제로 신차 가격이 3천만 원 정도인 아반떼 하이브리드입니다. 그리고 이 차는 21년 10월 등록 94,000km 탄 2.5 가솔린의 2륜인 차량이에요. 이 차량의 중고 판매 가격은 3,050만 원입니다. 우선 가장 궁금한 두 차량의 승차감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단 아반떼부터 시승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 차량은 특징이 1.6 카파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이고요. 6단 DCT 미션이 들어가 있고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후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아반떼보다는 승차감이 좀 더 좋아요. 그러면 일반 가솔린 아반떼는 신차가가 3,000인데도 토션빔을 쓰는 거야? 그렇죠. 좀 아쉬운 스펙이긴 하지만 그 토션빔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괜찮은 상품성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옛날에 아반떼는 옵션도 많이 없었잖아요. 뭐 핸들 열선이며 버튼 시동 있는 차량도 사실상 찾기가 힘들었고 내비게이션 순정으로 들어가 있는 차량도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 말한 옵션으로 3천만 원 좀 아니지 않나? 제가 이제 아반떼 옵션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시승 끝나고 G80이랑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지하 주차장 바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되게 정숙하거든요. 이게 뒤에 멀티링크가 들어가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방지턱을 넘을 때나 요철을 만났을 때 생각보다는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준중형급이다 보니까 좀 많이 시끄럽습니다. 신차에 가까운 상태를 가지고 있는데도 엔진이 많이 시끄럽다, 이제 이런 느낌이에요. 와, 이게 밖에 빗소리가 그대로 들어오네. 내가 지금 방금 비 맞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요. 좀 위에서 우박 떨어진 줄 알았거든요. 이 차량은 엔진 소음이나 바깥 소음이 더 들어오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 엔진 소리는 밖에서 들으면 다 비슷합니다. 실내에서 운전자가 느끼는 그런 진동이나 이제 소음을 최대한 줄여주기 위해서 들어가는 이제 흡음재나 마감재 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유리 같은 경우도 앞에 전면 유리는 이중접합 강화 유리가 들어가긴 하는데 옆면 유리 같은 경우에는 G80은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들어가는데 반해서 아반떼는 그냥 일반 유리가 들어갑니다. 지금 비가 좀 많이 오는데 좀 아반떼에서는 옆 사람이랑 대화를 하기가 좀 힘들 정도로 소리가 좀 많이 들어옵니다. 빗소리가 좀 많이 들리네요. 그리고 확실히 밖에 나와서 일반 도로면을 봤을 때는 밑에 약간 요철이나 좀 안 좋은 도로를 지나갈 때 밑에서 올라오는 그런 좀 잔진동과 소음이 좀 심한 편입니다. 이건 차급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모든 면이 옛날 아반떼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일단 소재나 디자인도 되게 좋아졌고요. 약간 아반떼지만 중간중간 뭔가 인조가죽은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이고, 시트 촉감도 생각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이게 원가 절감을 하면서도 좀 있어 보이게 세팅을 하려고 옛날이랑 똑같은 재질의 천장 소재를 쓰면서 까만색으로 해가지고 약간 고급스럽게 보이려고 노력을 한 티가 나요. 맞아요. 시트도 약간 색깔을 다양성을 두게 하면서 이런 걸 좀 보여주기 식으로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근데 가죽의 소재가 인조 가죽이 아닌 것 같아. 고급 가죽은 아니더라도 천연 가죽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비가 딱 그치니까 실내로 딱 들어오니까 엄청 조용하긴 한데 밖에는 아까 너무 시끄러웠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비가 많이 왔을 때 G80을 타면 어떨지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과연 빗소리가 아반떼랑 비슷하게 들어올까요? 자, 이어서 G80을 시운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타자마자 느껴지는 건 아까랑 좀 가죽이 많이 다르다라는 거고요. 이 차량은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 옵션이 들어가서 나파 가죽이 들어가고요. 이제 이런 크락션을 울리는 이 에어백에도 고급스러운 가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렉시콘 사운드가 들어가서 약간 더 좋은 음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아반떼에 들어가는 프리미엄 사운드, 뭐 보스 사운드 이런 것보다 제네시스에 들어가는 렉시콘 사운드가 음향은 좀 더 좋더라고요. 아까랑 동일한 길을 가는데 조용한 건 비슷하지만 약간 그 더 부드러움이 있습니다. 근데 외부 소음 차단은 확실히 더 되는 것 같아. 물론 이제 비를 맞아 보면 확실히 알겠지만 일단 더 조용한 느낌이 드는 거는 사실이고요. 엔진 소리도 훨씬 덜 들어와요. 이게 동일한 4기통인데도 확실히 흡음재 차이로
그래도 실내로 넘어오는 엔진 소음은 확실히 많이 줄었습니다. 아반떼는 가벼운 느낌이라면 G80은 좀 묵직한 느낌으로 방지턱을 넘고요. 야, 그러면 지금 아반떼가 더 장점이 아예 없는 거 아니야? 아, 그렇진 않습니다. 아반떼가 좀 더 작은 차잖아요. 좀 이렇게 주차장에서 좀 이동을 할 때 좀 더 편하게 좀 회전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빗소리가 오. 확실히 다른 게 네. 나 아까 아반떼 나오면서 뭐야 하면서 놀랬는데 얘는 놀라지 않아도 될 정도네. 비가 훨씬 덜 오는 것 같은 느낌이야. 그렇죠. 확실히 소음이 많이 줄었네요. 그리고 이게 좀 다른 점이 아반떼는 아까 오토 와이퍼가 없었거든요. 이 친구는 오토 와이퍼가 있으니까 그냥 한번 딸깍하고 그냥 앞만 보고 가도 되는 그런 편안함이 좀 있습니다. 전혀 빗소리가 거슬리지가 않네 이제. 그리고 옆에서 들려오는 풍절음이랑 물길을 밟았을 때에도 차가 흔들리지 않는 좀 안정성이 좀 더 있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길을 와서 노면이 안 좋은 도로를 지나갔을 때 확실히 노면 진동이나 소음이 많이 줄었습니다. 아무래도 좀 더 안정적인 주행, 좀 더 정숙한 주행이 가능한 게 아닐까 싶어요. 영마가 계기판 보고 깜짝 놀란 게 네, 지금 최근 만 킬로 주행 평균 연비가 10이다. 그렇죠. 완전 고속 주행 위주였나 보다 이거. 이게 원래 복합 연비가 한 10km 정도가 나와야 평균이거든요. 12km가 나왔다는 건 이분은 고속 주행을 좀 위주로 많이 달리신 것 같아요. 그니까 최근 만 킬로가 연비 10이는 깜짝 놀랐다. 이런 차를 사야 되네요. 그렇죠. 키로수가 동일하다면 평균 연비가 좀 더 높은 차량이 좀 더 정속 주행, 연비 주행을 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죠. 좀 더 얌전히 타셨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뭐 급출발이나 급가속에 노출되지 않다 보니까 엔진의 스트레스도 거의 없었을 겁니다. 이런 중고차를 사야 돼요. 두 대를 비교해서 시승해보니까 확실히 체급 차이는 무시를 못하는 것 같네요. 승차감만 보고 구매를 한다면 무조건 G80을 선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3천만 원이 된 아반떼의 옵션은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주행 안전 옵션인 스마트 크루즈랑 차선 유지 보조, 후측방 감지 센서는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전자식 계기판이 있긴 한데 요거는 옵션이 추가된 전자식 계기판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들어가주는 이런 계기판입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도 이렇게 좀 감성의 영역을 추가시켜놨죠. 그리고 이제 운전석, 조수석, 통풍 시트, 열선 시트, 핸들 열선, 프로토 에어컨, 이렇게 공조 장치나 열선 장치들은 다 갖춰져 있는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반떼도 옛날 아반떼를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옵션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어요. 오, 전자식 파킹도 있네. 네, 오토홀드까지 있고요. 그리고 원격 시동이 또 가능한 블루링크도 내비게이션이랑 같이 세트라서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없어서 아쉽다 하는 그런 옵션도 있나요? 일단 아반떼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추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완전 풀옵션이 아니면 어라운드 뷰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반떼에서는 전동 트렁크가 아예 들어가질 않아요. 옵션을 다 넣어도 전동 트렁크랑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3,500만 원짜리 풀옵션도 없다는 거네? 그렇죠. 그건 좀 아쉽다. 그러면 이제 중고로 3천만 원이면 살 수 있는 G80은 어떤 옵션이 들어갔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등화류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아반떼는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긴 하죠. 하지만 이 G80은 어댑티브 헤드램프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실내 소재도 이렇게 대시보드 쪽에 보시면 리어루드, 그리고 기어봉 옆에도 이렇게 다 디자인이 예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천장 소재도 스웨이드 내장재라서 방음이나 고급스러움도 더 추가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아반떼랑은 좀 다르게 천장이 말랑말랑합니다. 아반떼는 딱딱했거든요. 그리고 G80은 이렇게 메모리 시트랑 그리고 전동 트렁크 그리고 이렇게 워크인 시트도 들어갑니다. 거의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옵션이죠. 그리고 공조기도 터치식이네. 그렇죠. 조금 더 원가에 신경을 썼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G80은 옵션을 추가하지 않아도 뭐 이제 이런 암전 옵션이나 스마트 크루즈, 뭐 고속도로 주행 보조 옵션은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옵션은 신차가가 6천만 원이 넘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들어있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두 차량의 유지비 차이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기준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2000cc가 넘어가게 되면 갑자기 확 비싸져요. G80은 2500cc급 차량이기 때문에 연간 약 55만 원의 자동차세가 나오게 되고요. 이 아반떼는 1600cc라서 연간 약 29만 원의 세금이 발생됩니다. 아반떼는 유류비가 191만 원 정도가 나오고요. G80은 278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보험료는 G80은 70만 원이 나왔고요. 아반떼는 62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반떼는 신차를 뽑았을 때 엔진 오일만 교체를 해도 되지만 G80은 중고로 구매한다고 했을 때 추가적인 소모품들이 더해져서 연평균 50만
원 정도는 더 나오게 됩니다. 총 유지비의 차이는 아반떼는 연간 280만 원 정도의 유지비가 나오고요. G80은 약 45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15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요. 추가로 G80은 보증 만료로 인해서 고장이 난다면 지금의 유지비보다는 더 들어가긴 하겠죠. 그렇다면 되팔 때는 어떤 차가 더 감가가 많이 될까요? 아반떼를 구입해서 3년 뒤에 다시 판매를 한다고 생각해보면 600만 원 정도의 감가가 예상됩니다. 지금 3년 된 아반떼 풀옵션이 2천만 원에서 2,200만 원 정도고요. 신차가가 점점 더 올라가기 때문에 이 아반떼는 중고 시세가 더욱 천천히 떨어질 겁니다. 아반떼 신차를 뽑아서 연 15,000km를 타면 3년 뒤 되팔았을 때 2,300만 원 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G80을 연간 15,000km씩 타고 3년을 타고 다시 되판다면 키로수는 14만 킬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때 G80의 예상 시세는 아마 풀체인지가 나온다 하더라도 2천만 원 초반까지는 시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전 모델 G80도 시세는 1,000만 원 중반은 되거든요. 그래서 약 3년 뒤에 1,000만 원 정도의 감가가 예상됩니다. 그러면 둘 중에 뭘 사야 되는 거야? 이게 상황마다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금전적으로만 봤을 때는 무조건 아반떼를 사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연간 유지비도 상당히 적고 되팔았을 때의 감가도 적은 편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사회초년생이나 또는 그냥 출퇴근이 주 목적이라면 아반떼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라면 둘 중에 G80을 살 건데요. 저는 일단 결혼을 해서 와이프랑 같이 타서 장거리를 갈 일이 가끔 있고요. 그리고 운행거리가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유류비에 대한 부담도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가오가 좀 더 중요한 약간 여러 사람이 타면 G80을 사는 게 낫다고 했는데 얘가 공간 차이가 많이 나는가? 공간 차이는 간단하게 뒷좌석에 앉아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두 차종 다 제가 아까 운전했던 운전하기 편한 포지션을 맞춰놨을 때의 공간입니다. 아반떼도 생각보다 많이 넓어졌습니다. 오랜만에 말씀드리지만 키가 178입니다. 이렇게 레그룸 공간이 주먹 2개나 들어가고요. 헤드룸 공간은 약간 손바닥 하나 들어가면 조금 더 남는 정도? 이 정도입니다. 이게 성인 남자가 잠깐 한 30분 이내 정도는 무리 없이 탈 수 있다. 이 정도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G80을 탔을 때에도 아반떼보다는 조금 더 여유로운 거 볼 수가 있죠. 아반떼보다는 레그룸 공간은 조금 더 여유롭고요. 헤드룸 공간은 주먹이 하나가 딱 들어갑니다. 아반떼보다는 약간 손가락 한두 마디 정도씩은 더 넓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 정도 공간에 이 정도 좀 착좌감이면 전국 팔도를 다녀도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은 신차가 3천만 원짜리 아반떼와 중고가 3천만 원짜리 G80을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차를 고르실 건가요? 만약에 중고차에 조금 더 관심이 가신다면 중고차 전문은 여기 있으니까요. 상단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꼼꼼한 점검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차종 비교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비딜러 영범이었습니다.